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어,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정보를 약간 잘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오늘은 엄청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엄청 부담스러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일 수도 있고, 어, 뭐 제가 이렇게 진로 설계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완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특강은 없었어가지고 저도 많은 연구를 해봤었는데 오늘 수업은 그 체육 진로 설계이면서도 각각의 어떤 그 이때까지 뭐 자기 이해라든지 직업 정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좀 활동지 위주의 그런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뭐 어떤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혹시라도 모르는 것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수업을 조금 뜻깊게 좀 해보고 싶어서 좀 활동 위주의 어떤 그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그래서 오늘은 체육 진로 설계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체육 진로 설계를 그냥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또 임팩트 있게 제가 딱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설계라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때까지의 그러니까 이것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검사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뭐 아주 간략하기지만 또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직업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있죠. 그 방법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이 결국엔 진로 설계라는 것이 아니, 진로를 설계하고 그런 청소년기 발달의 그런 핵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진로 설계입니다. 진로 설계의 중요성은 뭐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진로가 정해지면 진학에 대한 꿈을 갖고 그 진학의 꿈을 갖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수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또 공부도 해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그 지적인 학습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을 했을 때 어떤 면접을 볼 때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과 관련된 또 학습에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요. 또 뭐 건강한 적응을 위한 진로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진로에 체육 관련된 진로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적응을 좀 더 쉽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적응하기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진로 설계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뭐 적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자기주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로 설계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정보를 잘 알고 왔어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진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정보와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 다 진로 설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 설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앞에 단계까지는 잘 와요. 근데 진로 설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자기주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뛰어난 학생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셨다가 이런 진로 설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해 또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제 진로 의사 결정입니다. 뭐 개인이 결정을 내릴 때 선언하는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아직은 이제 취업보다는 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진로 상황에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는 이게 만들어진 척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진로 의사결정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진로 결정이랑 직관적 진로 결정, 의존적 진로 결정이 있는데 이 각각의 유형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합리적 진로 결정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로 의사 결정 유형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관적 진로 결정, 그다음에 의존적인 거는 좀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그 자기주도적이 아닌 약간 좀 수동적인 진로 결정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런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한다면 진로 설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고요. 이런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척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설문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의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인지 제일 높은 개수가 이제 본인의 유형인데 그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다시피 어떤 장점이라든지 어떤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진로 설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이런 의사결정 유형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대학생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어려운 그 개념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그런 그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드렸고요. 만약에 혹시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나옵니다. 뭐 어떤 진로 결정 유형과 관련된 뭐 설문지 아니면 진로 결정 요인, 뭐 척도 이렇게 치면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은 제가 뭐 실습을 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라서 뭐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진로 의사 결정 유형이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진로 장벽이라는 것인데요. 뭐 장벽이라는 것이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단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어떤 이렇게 내가 잠깐 지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장벽이라는 게 뭔가 막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영향이 굉장히 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 말고 뭐 긍정적인 영향 어떤 뭐 칭찬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 좋은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긍정적인 요인 말고도 부정적인 또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로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혹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환경적인 측면이 될 수 있죠. 타인에 의해서 부모님은 타인이 아닌데 부모님에 의해서 반대 아니면 뭐 타인에 의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개인적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직업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한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인을 파악해서 본인이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진로 장벽에 미치는지 그런 영향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하는 데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장벽 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청소년용 진로 장벽 척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뭐 대학원에서 하는 거지만 이 척도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론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만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가공이 된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가공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딱 정확한 뭐 이게 딱 진로 장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예시로 또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정보를 검색하셔서 충분히 진로 장벽 척도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탐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진로 장벽의 요인들의 점수를 이제 이렇게 뭐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의 순위를 측정을 하고 그 순위에 맞춰서 본인이 어떤 진로 장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진로 장벽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추후에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적어 보신다면 굉장히 그 진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해 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 아니면 진로 장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그냥 정보지만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서 각각의 그러한 원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처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도 각각의 교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 관련된 책이라든지 다 각각의 굉장히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단편적인 예만 들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뭐 짧은 순간에 다 읽어볼 수는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진로 장벽에 대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뭐 저처럼 부모님을 설득을 한다든지 부모님에 대한 반대가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또 눈여겨봤던 건 이 부분이거든요.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른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대화나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되게 브리핑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고3이었지만 그래서 부모님을 좀 설득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진로 설계와 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체육 진로에 대한 이해인 부분이죠. 제가 뭐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로 설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엄청 많아요. 교과서도 엄청 많고 특히 체육 진로와 관련된 교과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진로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서 대부분 좀 예를 좀 많이 따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편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활동지를 또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성북고등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께서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유튜브에 치면 이제 스포츠로 꿈에 도전하라는 영상이 또 있어요. 뭐 조금 오래된 2016년 영상인데 이긴 한데 그래도 체육 진로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아니면 체육 진로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영상을 보면서 체육 진로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라든지 자신이 모르고 있던 그런 정보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이런 영상을 보고 또 어떤 체육 진로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좀 깨우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진로 설계의 하나의 또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체육 진로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아시겠죠. 이제는 물론 제 수업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선생님들께서 워낙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께 좋은 교육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고 이런 활동지를 좀 적어보고 제가 마지막 수업에 이렇게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잘 해주시겠지만 어떤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제가 보니까 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뭐 활동지를 작성하는 기분이 있는데 그 활동을 단순히 어떤 그냥 적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웠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진로와 연계해서 어떤 부분들과 연계해서 적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가져가신다면 저는 저 때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특히 어떤 뭐 대학교를 탐방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그 외부로 나간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 조금이라도 저한테 도움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다가왔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적인 게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딜 방문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꼭 어떤 질문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멘토나 아니면 직업인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 다 물어보셔도 그분들은 충분히 대답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좀 또 서론이 길었네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이해에 대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잘 아시겠죠. 하지만 또 뭐 어떻게 좀 더 재밌게 또 해보려면 이렇게 자신과 떠오르는 어떤 형용사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표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고처럼 나는 축구를 할 때 냉철한 승부사이다. 이건 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에는 승부욕이 없는데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되게 승부욕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로 따지면 뭐 약간 유머러스한 그러니까 그냥 제 자랑일 수도 있고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물론 온라인이라서 그렇지만 장난도 되게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물론 여러분들은 그 본인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것이 흥미가 있는지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다면 그것도 진로 설계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냉철하지만 냉철함과 사교적은 좀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을 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로 좀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과 글로 표현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것을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많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말들이 또 많죠. 그래서 뭐 답답하거나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성격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 이해를 통해서 갈 수가 있고요.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워낙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마인드맵이라고 아시죠? 이제 이렇게 뿌리로 해가지고 계속 뻗어 나가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자기 이해를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할 때 마인드맵 많이 씁니다.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 뭐 체육 진로다 하면은 쭉쭉 뻗어나가서 관련된 거 아니면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쭉 적어나가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마인드맵 여기서의 마인드맵 자체는 아이디어보다는 자기 이해의 과정들이 굉장히 특성들이 딱 보일 수 있게 하는 특징들이 있지만 마인드맵이 또 다른 형태로 또 하다 보면은 저처럼 뭐 연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맵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머릿속이 만약 엄청 복잡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이걸 과연 내가 어떻게 머리로 풀어내야 되나, 글로 풀어내야 되나 할 때 이제 마인드맵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하거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마인드맵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앞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자기 이해부터. 그래서 자기 이해의 그런 어떤 형용사를 좀 체크해보고 마인드맵을 해보고 그다음에 자신이 어떤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흥미와 적성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또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또 하고 싶은 것은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체육이라는 것이 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자기 이해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나를 표현했던 아까 형용사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마인드맵 했었죠. 그리고 뭐 잘하는 것이나 흥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풀어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성격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체육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운동을 할 때 아니면 뭐 어떤 체육부장과 관련된 체육부장 역할을 할 때라는 부분들을 좀 적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운동과 관련돼서 체육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진로나 아니면 자기 이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한편의 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정보를 탐색해서 또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으로 또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이해에서는 또 뇌구조 그리기가 있죠. 이건 뭐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꿈이 부족한 학생들은 뭐 이렇게 이제 그리겠죠. 약간 크기를 다르게 해서 이건 저일 것 같은데 놀궁리 이건 제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뇌구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의 그 자기 이해에 관련된 특징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뇌구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밥에 대해서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뭐 놀궁리에 대해서 고민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틀 말고도 운동에 대해서 내가 운동 능력에 대해서 뭐 운동 능력 하면 운동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더 크게 뭔가를 더 뭐 꿈이라는 것, 체육에 대한 꿈이라는 것이 더 크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재미로 알 수 있는데 그 재미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 진로 검사를 했죠. 흥미 검사를 했죠. 물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하신 분들은 또 그냥 내가 단순히 이 검사를 했다라고 난 이런 유형이다라는 부분만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 유형과 내가 관련된 나의 특성들이 무엇인지 그 뭐 관계형이면 뭐 공감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나와 관련된 또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형에서 내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장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부분도 진로 설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에 대한 어떤 직업이라든지 본인이 그 관계형 내에서도 뭐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나와 같은 흥미 유형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할 경우에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혹시 나중에 듣게 될 경우에 그분과의 어떤 특징을 본인과 한번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통 스포츠 심리 상담사 제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발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관계 형성도 굉장히 잘 맺고 여러분들도 그런 특징들이 있다면 내가 스포츠 심리 상담사 하는데 조금 더 내가 유리할 수 있구나 그런 쪽으로 아마 진로적으로 좀 흥미가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터뷰에서 그냥 이게 그냥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 분석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의 강점이라든지 이제 강점, 양점, 내가 뭐 이 진로로 가기 위한 뭐 아니면은 이 진로를 만약 가려고 한다면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적어보시고 이것이 또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그 검사를 활용해서 어떤 관심 있는 직업이 나왔다면 그 직업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탐색들이 굉장히 정보력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해보시고 수학 분석도 한번 해보시면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자신이 흥미 있어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본인들이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형별로 체육 진로 직업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죠.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정해진 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할 수가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유형을 나눈 거라. 근데 그 유형을 또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은 저는 이런 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어떤 여러분들의 그 관심도 당연히 그게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타인이 또 봤을 때 나의 또 내가 어떤 부분과 어울릴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본인의 그런 특성들을 또 타인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재미로 하면서도 재미있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그런 활동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본인의 그런 관심도와 또 타인이 추천하는 뭐 나의 그런 진로에 대해서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것도 어떤 유형별 체육 진로 직업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만 알려드렸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선생님께서 또 어떤 분을 또 초빙을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 전문적인 분을 초빙을 해서 또 수업을 하실 예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업인 특강을 통해서 또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살아왔던 어떤 환경들이나 아니면은 직업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 직업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 아니면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런 인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걸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이쪽 그 직업을 가면 강점이 있겠다.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내가 좀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약간 잔소리를 할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연락을 하시겠지만 장점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무기가 되거든요. 약점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 그러니까 약점만 알고 그냥 난 이게 안 좋아 이렇게 끝이 아니라 약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걸 보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장점보다도 오히려 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더 갈고 닦아서 무기가 되겠지만 약점에 대해서 그렇게 장점화시켜서 간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활동을 한다. 그냥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냥 끝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결국엔 진로 설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흐름이 끊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로 이어지는, 계획으로 이어지는, 제가 자꾸 강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가치를 좀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그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노버심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저희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성북고등학교라는 좋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남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편적으로 적어놨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받아왔어요. 그 성북고의 김민중 학생이 저한테 이제 와서 이런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활동지 외에도 본인이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되게 정보들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엄청 환영이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분들 대신해서 제가 잔소리 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연락 안 하시면 저와의 관계가 약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폭풍 잔소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면담을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런 학과 탐방을 할 때도 그런 면담 아니면 직업인과의 그런 면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예를 들어 저는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이제 글을 적잖아요. 현재 어떤 일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적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적어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이런 직업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직업인이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어떤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롤모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손흥민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축구도 잘하고 이렇게 되게 물론 좋죠. 그런 쪽으로의 롤모델도 좋지만 굳이 체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던 분에 대한 뭐 롤모델이라든지 그런 롤모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진로 설계와 관련이 있지만 진로 설계 자체에 대한 어떤 계획표를 또 적어놓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형태만 그냥 가져온 거라 뭐 잠깐이라도 그냥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항상 강조하는 건데 진로 목표를 계획에 있어서 진로 설계와 계획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진로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서 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고 설계하는 것이 조금 더 방향성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목표가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에 대한 나열이라든지 정보를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적어놓기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진로도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방향성이 아니라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진로로 가겠다. 아직 그 진로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이 안 됐더라도 본인이 그러면 아니면 자기 이해를 통해서 어떤 진로를 가져가겠다라는 과정까지만이라도 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진로 설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진로 목표를 먼저, 비전을 먼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시고 그와 관련돼서 자기 이해라든지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뭐 면담을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면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제가 알려드렸던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한번 적어보시고 진로 계획서가 또 있죠. 뭐 이거는 제가 그냥 그 형태를 따온 겁니다. 뭐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내 장래 꿈은 뭐다. 아니면 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부분들 없으면 뭐 나는 그냥 진학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그냥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단계에 있어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자기 이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상태에서 체육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확고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후에 진로라는 것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어떤 교사의 꿈을 갖고 있다가 또 연구에 대한 꿈이 생겨서 이렇게 또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그 장기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기 계획을 통해서 또 단기 계획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단기 계획을 통해서 장기 계획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뭐 갖춰야 할 능력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어떤 능력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유기무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모습, 난 과거에 어땠는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 하지만 현재 나는 고등학생이다. 그래서 나는 뭐 고등학생인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20대의 모습에서는 나는 어떤 것을 제가 이건 뭐 뒤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부모님을 설득했던 결정적인 그 일은 제가 1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삼수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재수할 때 어떤 계획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 4시간 자고 저는 이렇게 하루 또 계획표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저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확고하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부모님을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그 종이에다가 적어서 굉장히 진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저는 이제 제 가정사까지 저 외동인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셋이 앉아서 진짜 한 2~3시간 얘기를 했어요. 저에 대한 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10년 후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해서 이건 진짜 제가 항상 수업을 하러 다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대면 수업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 어머니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체육 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바뀌었지만 뭐 이제 와서 부모님께서 뭐 저한테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뭐 말씀 못 하시니까 제가 워낙 확고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확고해진다면 진로 계획이나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저는 이런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10년 후면 이제 뭐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 박사 과정일 수도 있겠죠. 10년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밤 12시에 자서 한 7시에 일어나서 이제 뭐 뉴스 보고 뭐 이렇게 뭐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계획들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이런 계획들을 많이 하잖아요. 방학 때 어떤 걸 할 것인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간표를 갖고 내가 생활을 할 거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되게 이게 이제 뭐 제가 캠프 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해보면은 되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와 본인이 막 뭐 이렇게 되게 본인의 뭐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은 이미 이제 10년 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뭐 결혼에 대한 계획도 막 여기다 적고 뭐 아기들과 놀아주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것도 하나의 인생 설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또 인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이렇게 계획서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여러분 이거는 대학교 가는 과정에서의 대학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학생 거를 가져왔지만 여러분의 3학년까지의 그런 그 방학 동안에 어떤 경력을 가지겠다. 뭐 경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 뭐 고등학교는 인턴이라는 인턴십 제도는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한번 적어보세요. 활동하는 것과 그냥 어떤 정보가 내가 어떤 걸 내가 장점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활동을 하겠다는 건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진학과도 관련이 있고 그 활동이 나중에 진로와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즐겁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는 건데 진로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진로 로드맵이죠. 어, 아까 했던 거는 진로 약간 계획서라고 하다면 진로 로드맵에서는 그 안에서의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난 이럴 거야라는 부분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자세하게 적어보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거는 이제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커리어넷에서 가져온 커리어넷에서 이렇게 활용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준 건데 그래서 세부적인 요소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적어보는 것이 이제 진로 로드맵이에요. 계획서는 좀 달라요. 더 세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분해서 네 가지로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뭐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뭐 기자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20세에서 23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노트북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기록 분석가가 되겠다 하면 노트북이나 아니면 통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런 계획을 한번 조금 더 수립을 해 자세하게 진로 로드맵을 통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봐왔던 아마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런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 안에서의 어떤 가치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했던 저희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꿈의 문장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엔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2047년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미래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로 로드맵을 좀 설정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 과정과 뭐 약간 그 범위가 조금 좁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더 크게 이제 그 기간 사이를 좀 더 크게 해서 과정을 해서 로드맵을 또 펼치는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선생님께서 활동지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또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진로 로드맵을 또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학생들이 했던 어떤 예시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기엔 좀 약간 뭐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그런 걸 탐색을 통해서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연계된 것처럼 20년, 30년에 대한 계획을 또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시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 이력서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대학 그 진학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수시 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뭐 자기소개서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서 뭐가 있을까요? 뭐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하면 스포츠 에이전트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러분들 왜냐면 또 취업과도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또 취업 준비도 하겠지만 미리 또 그런 걸 경험해 보면 거꾸로 그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이력서를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계획이 세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명드렸을 거예요. 스포츠의 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인턴에 대한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력들 내가 앞으로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드리 미래 여러분들 취업할 때 필요한 이력서이지만 미리 그거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이런 자격증도 딴다는 가정하에 한번 적어보시면 이런 체육 진로에 대해서 설계라고 체육 진로가 갈 때 내가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력서를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고 뭐 저는 이제 워낙 이력서에 대한 많이 이력서를 써봐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써볼 기회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취업에 대한 아직 그것보다는 진학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진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여러 가지 파일이 있어요. 제가 뭐 대한체육회나 채용 안내를 봤죠. 그 채용 안내에 있는 그런 이력서들을 그냥 심심하면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각 그 기관들마다 이력서가 또 다르거든요. 그런 특징도 한번 보시면 뭘 강조하는구나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정보를 알고 가시면 나중에 진로를 준비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꾸 아까처럼 또 설명드리지만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를 잡고 확고하게 가져가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면 진로에 대한 설계가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진로 설계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가져가면 그게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대한 모습과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해보고 과거에서 현재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재밌어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아니면 제가 창직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창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명함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는 여러분들 집 주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명함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조금 여러분들 살려서 나는 이런 저는 이게 이렇게 되게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장난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게 장난일지라도 친구에게 이런 명함을 돌리거나 이게 장난일지라도 저는 본인이 이렇게 확고하게 뭔가 타인에게 이렇게 난 이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 명함이나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한번 더 설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말이 조금 많았네요. 5일 동안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좀 가치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그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보면 그냥 앉아만 있거나 아니면은 물론 뭐 질문도 엄청 많이 하는 학생들도 많고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되게 앉아만 있고 뭔가를 정보를 가져가기보다는 내가 그냥 학교에서 이런 걸 하니까 그냥 앉아 있자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송곡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제가 뭐 엄청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수업을 통해서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갖고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한 여러분들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제 이제 연락처랑 이메일이랑 인스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지금 온라인이라서 이제 채팅으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언제든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카톡이나 아니면 뭐 DM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귀찮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런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수업을 할 때 항상 질문을 많이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전문가분들 당황도 한번 시켜보세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5회차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생들이 아마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진로에 대해서 체육교사 이외에도 많은 진로가 있다는 사실, 직업이 있다는 사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